귀신을 쫓기 위한 굿판이 열리고 마침내 떠돌던 원혼이 무당을 통해 입을 엽니다. 억울해. 기집 내 집이야. 나 못 가. 못 가. 아니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아니야. 이 집은 내 집이야. 상규 씨와 무당이 집을 두고 신라를 벌이던 바로 그때 정말 귀신이 찾아온 걸까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귀신이야, 진짜 귀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굿판. 집을 지키기 위한 상규 씨의 마지막 노력마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라고! 평생을 제 몸처럼 소중히 지켜온 집.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기어이 밤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곤히 잠든 손자들을 두고 상규 씨는 오늘 밤도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무아미타불 간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그였지만 요즘 같아선 어디에라도 기대고픈 심정입니다. 잡기는 부를까, 귀신은 부를까. 바로 그때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거참, 직접 보고 듣고는 있지만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현실. 이 기묘한 일이 벌써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도대체 이게 몇 달째야? 상규 씨, 오늘 밤도 편안히 잠들긴 틀렸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소야, 밥 먹어. 고단한 밤을 보낸 상규 씨. 가족이라고 해봐야 지난 봄 이혼한 아들이 맡기고 간 손자 둘이 전부입니다. 힘겨운 지난 밤 때문일까요? 밥상 분위기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귀신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마음 수양까지 합니다. 모든 죄악은 탐욕과 성냄과 니네는 어젯밤 괜찮았냐? 늘 참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라. 아빠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무서워. 부드럽고 아, 시끄러워. 말로 남을 대하라. 네 애비 일하느라 힘든데 모든 일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진리에 따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 집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알았냐? 네. 에휴, 밥 나의 먹어. 바른 삶이 나라 위한 그런데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밤에만 있는 일이 아니었군요. 할아버지, 저기! 갑자기 거울을 향해 나간 목침. 나 아빠한테 갈 거야. 소희야, 괜찮아. 오빠 있잖아. 이쯤 되면 이 집에서 버티기가 어렵겠습니다. 밤마다 여기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 있는 TV가 넘어지고 그다음에 찡고구마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개가 하늘에 뜨고 그 목침이 거울을 깨고 여러 가지 그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없이 아침 시간을 보내고 밭으로 일을 나가는 상규 씨.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일순 굳어버립니다. 아니, 저 자식 또? 귀신이 상규 씨를 괴롭힌다면 이 남자는 요즘 상규 씨를 화나게 하는데요. 아유,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사람 귀찮게 해? 어? 에이, 영감님은 섭섭하게 자꾸 그런 말씀을. 아니, 근데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 아, 됐고 어림도 없어.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나 이 집 절대 안 팔아. 영감님!
아, 값은 잘 쳐준다니까요, 그래. 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영감, 옆집 남자 정식 씨는 요 몇 달 이 집에 눈독을 들이는 중입니다. 한편 상규 씨는 밭으로 가지 않고 이장을 찾았습니다. 이장 바쁜가? 아, 예, 형님.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기 이장 예. 그 여자 있잖아. 예. 그 우리 집 창고에 그 아이, 그 얘기 뭐들 하세요. 좋은 소리도 아닌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시기 예. 그거 어디 있는 줄 알지? 예? 아이 그거야 수수문 하면 알 수 있는데 참 이상하네. 아니 그땐 그렇게 난리 치시더니 왜 갑자기? 아이 그건 나중에 내가 이야기해 준다 이까. 이장 예. 나하고 거기 좀 같이 가자. 응? 예? 여자라니요? 아무래도 뭔가 비밀이 있나 봅니다. 그날 밤 어둠을 턴타 상규 씨와 이장이 몰래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 무덤가. 이건 대체 누구의 산소일까요? 당신 억울한 심정 내가 다 안다. 응?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있어줘요. 어이? 내가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에이? 아이고, 영감님. 오밤중에 이게 뭔 짓이래요, 글쎄. 그때 내가 좀 독하게 했나?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상규 씨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신까지 한 여자가 뭔 짓을 해? 아휴, 근데 왜 이 집에서 저런 거야? 몰라. 아우 흉측해라. 아우 흉측해요. 건너 마을 젊은 처자가 상규 씨네 창고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숨을 버릴 땐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왜 하필 자신의 집이었는지 원망스럽기만 한데요. 영감님 나중에 부순 꼭 해요. 그래야 우환이 없어요. 맞아요. 잘못하면 큰 귀신 신다니까. 아니 근데 멀쩡한 지집 나도 왜 여기 와서 되죠? 돼지길 이래 진짜. 아 영감님 어디 가셔? 이때만 해도 이웃들의 충고를 우습게 생각했던 상규 씨. 평생 밭을 일구며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내 집이 부정을 탄 것 같아 크게 속상할 뿐입니다. 영감님 아우 하지 마요. 귀신 나요 귀신. 아우 큰일 나겠네 귀신하고. 아우 왜 그래? 귀신은 무슨 귀신? 먹고 죽을 돈 놓고 아침부터 남집에 와서 지랄들이야 이거. 요즘 세상에 귀신이라니요. 화가 난 상규 씨 때문에 이웃들 소금 세례 꽤나 맞았습니다. 이게 뭐 지랄이야 이게? 참. 3년 전의 이 사건이 요즘 일어나는 해괴한 일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상규 씨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무덤에 다녀온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상규 씨. 오늘은 별일 없겠지. 정말 처녀의 원혼이 있다면 상규 씨의 진심을 알았겠지요. 그런데 또다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 마갈 것 오늘 깊을 거 내가. 제 아무리 귀신이라도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상규 씨는 오늘 밤 이 미스터리한 존재와 사생결단을 내려는 모양입니다. 현관을 나와 창고 앞에 선 상규 씨. 한참을 망설인 끝에 현관 문을 열어젖힙니다. 귀신아 불렀거라. 큰 소리는 쳤지만 상규 씨 지금 떨고 있습니다. 뭐가 좀 보입니까? 아이고, 이젠 모두가 귀신의 장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창고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바로 그때 바닥에 떨어진 수건 한 장이 상규 씨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상규 씨.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들더니 잠시 후 그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합니다. 그건 바로 옆집 남자 정식 씨가 쓰던 수건. 나갈 놈의 자식을 그냥 이제 귀신의 정체가 밝혀질까요? 이놈의 자식을 그냥 내가 자. 날이 밝자마자 옆집으로 달려가는 상규 씨. 너 아이고 어딜까 이놈 자. 내 집이 그렇게 탐나더냐? 에?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아이, 무슨 말씀?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게 왜 내 집에 있냐고 이놈아! 아니 그게 왜 거기? 아, 그건 이제 어제 영감님 안 계실 때 내가 집 좀 둘러보다가 도고 땀 좀 닦고 나서 그냥 놓고 내려온 것 같은데 뭐 무슨 땀 이까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놈이 귀신 장난해가지고 나 쫓아내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놈아. 아,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좀 놓으란 말이에요 좀. 뭐야 아, 이놈 참. 자식을 그냥. 그런데 바로 그때 손자 영일이가 다급하게 전한 집안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 이게?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집안. 할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짓이란 말입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감님? 진짜 귀신 짓이야. 나가 빨리 나. 더 이상 버틸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장 안에 있어. 나 좀 봐 이장. 네, 영감님 무슨 일 있어요? 예?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니 왜요? 왜 무슨 일이신데? 그게 예? 진짜. 그리하여 며칠 뒤 상규 씨의 집에 굿판이 열렸습니다. 귀신을 쫓기 위한 대마굿 소식에 동네 사람들도 모두 모여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도 상규 씨보다 절박한 사람은 아마 없을 테지요. 마침내 영매를 통해 이 집을 떠돌던 원혼이 밝혀지는데요. 내 나이 26에 남자한테 버림받아 처음 갔다 오고 그랬는데 아무도 내 안은 몰라주는구나. 역시 3년 전 그 처녀였을까요? 그런데 그때 진짜 귀신이야, 진짜 귀신! 갑자기 흔들리는 제사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공포로 몰아넣은 이 괴이 현상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날 소동으로 귀신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은 굳어졌고 집을 지키기 위한 상규 씨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길만 남은 걸까요? 구술하는 과정에서도 제사상이 넘어지고 그 제사상에 있는 사과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땅에 떨어져 으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귀신 소동이 일어나니까 밖에서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 동네가 이제 흉가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제 방송국이나 각 신문사에서 와서 이제 취재를 나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계십니까? 여기 주소 맞지? 예. 이제 집엔 상규 씨보다 귀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 그런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 집엔 사람이 살 수 없는 걸까요? 깜짝이야. 당신들 누구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니 저희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이에요. 귀신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예. 벨론들이 당하는구만. 그동안 많은 취재진이 다져갔지만 원인은 끝내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정말 귀신이 나오니? 얼마나 됐어? 오래됐어요.
또다시 시작된 귀신의 소동. 방금 그거 찍었어요? 찍었는데 또 나왔나 봐. 일단 나가자. 얘들아, 다음에 보자. 우리 간다. 울지 마. 소희야 울지 마. 소희야 괜찮아 괜찮아. 소희야 괜찮아.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이 연락을 받고 모두 상규 씨 집으로 모였습니다. 아니 오늘 기자 양반들이 또 온다면서? 아 그러게요. 뭐 진실을 알았대나 뭐래나? 진실을? 네. 귀신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연락. 그런데 어째 상규 씨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 어르신 계십니까? 뭐하러 또 와? 아직도 더 볼 게 남았어? 어르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르신 저희 다 알고 왔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어르신이 기자들이 꺼낸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어르신 저희 다 알고 왔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어르신이 기자들이 꺼낸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어르신이 귀신이잖아요.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 기막힌 주장은 도대체 뭘까요? 이거 다 어르신이 꾸미신 거잖아요. 그럼 뭔 소리야? 없다다 헛소리 찌꺼려. 어르신, 이거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보자고요. 기자는 노트북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진 속 스테인리스 그릇을 확대하자 뭔가가 희미하게 잡힙니다. 요거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드디어 밝혀지는 귀신의 정체. 과연 사진 속 인물은 누굴까요? 잠시 후 화면 속에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상규 씨의 손녀 소희였습니다. 소희? 소희 맞네. 그러네, 맞네. 소희 맞잖아요. 소희네. 맞네. 어르신 손녀분 맞잖아요. 어르신이 손녀분 시켜서 귀신 장난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없다고 헛소리를 찌꺼려. 소희 너이 새끼.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할아버지. 이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손자 영일이에게서 나온 뜻밖의 얘기.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귀신 소동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봄 상규 씨는 아들 태호 씨 부부가 이혼하자 졸지에 두 손자를 맡게 됐는데요. 이리 와 여기야.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도 크나큰 상처였지요. 평생 농사밖에 몰랐던 할아버지와 시골 생활이 남매에겐 매일매일이 고역이었는데요. 아빠 언제 와? 우리 언제 같이 살아? 특히 영일이에겐 힘들어하는 동생을 지켜보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매는 아주 우연히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난 여기 지날 때마다 으스스해. 그러게 우리 동네에서 혼자 죽은 경우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에 손에는 무슨 뭐 배냇쪽을 들고 있었대나? 끔찍해. 자,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고 우리 빨리 얼른 인사 갑시다. 그래. 망치자. 바로 그 순간 소희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귀신처럼 들릴까? 재밌겠다. 이렇게 귀신 소동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잠든 척 할아버지를 속이고 방을 빠져나간 아이들. 남매에겐 처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단순한 귀신 놀이가 3년 전 사건과 만나 할아버지 상규 씨에겐 집에 전폐가 달린 심각한 사건이 됐던 거죠. 그렇게 신이 난 아이들은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영일이가 시선을 딴 곳에 돌리면 소희가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무서운 척 연기도 했습니다. 응 소희야 할아버지 가셨어. 그치? 응.
진짜 재밌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을 멈출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귀신 소동으로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이 자신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네, 아빠, 어쩌면 우리 같이 살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집 팔고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네,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진짜 집으로 간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의 처지를 측은해하고 용서해줬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허술한 그 수법에 마을 사람 모두가 속아 넘어간 것을 의아해하는 분위기였고요. 아직까지도 그 모든 일을 아이들이 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귀신 소동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상규 씨가 평생 지켜온 집이 손자들에겐 따뜻한 울타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니는 잘못 없어. 할아버지 잘못이야.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여보. 아니 근데 그때 그 구판 어찌 된 거야? 아니 그 희한한 것들을 애들이 혼자 다 했다고? 여보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에이 시끄러. 어서 가. 이상한데?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이 집 아이들의 유난했던 귀신 소동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과 함께 장난을 쳤을지도 모르는 3년 전 그 처녀도 말입니다.